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세명대학교 컴퓨터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임의순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세명대학교 컴퓨터학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다음 주면은 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야 되는데,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먼저 만나게 되었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 놓음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복 시청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또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세명대학교를 졸업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이 유사한 제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어요. 학점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 대학교의 특징을 잘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로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것을 참인증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영어 뜻으로 뭐 귀엽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는 이 학생 경험 중심제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의 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지 세명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인증제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모든 학생이 세명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던가 또 졸업시험을 해야 된다던가 지금은 졸업시간 시험 대신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고 이 외에도 이제 참인증제에 속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완료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졸업증이 나간다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참인증제에는 필수 영역이라는 것과 선택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영역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만 되는 조건이고 선택은 5개 중에서 하나만 한 가지만 선택하면은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필수 영역은 인성교육,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공부만 잘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또 하나가 봉사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상담 영역.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성적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과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동료 학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독서가 요즘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은 외국어나 IT 또 IT 자격증, 전공 자격증 또는 현장 실습, 복수 전공 같은 것들 중에 하나만 더 하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 중 한 가지를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이 독서 영역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고 또 현장 실습, 복수 전공 같은 것들이 참인증제에 포함됨으로 해서 여러분 선배들은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지금은 뭐 선배도 만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선배한테 자문 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학습해야만이 졸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참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졸업을 못하고 수료라는 과정으로만 끝나요. 그래서 졸업할 때 제때 졸업 못하고 2년 이내에 인증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그 다음에 졸업이 된다는 거죠. 실례로 이번 2월에 졸업하는 선배들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이 참인증제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이 되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아 갖고 작년에 비대면 활동, 대면 활동이 제한된 조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냐고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올해 다양한 형태의 참 인증을 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러한 기회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 해서 졸업 조건을 쉽게 충족시켜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안내할 거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참인증제의 필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필수 영역에서 핵심이 인성교육과 봉사 시간입니다. 인성교육과 봉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총 24시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2시간은 반드시 봉사활동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12시간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 같은 경우에는 대면 활동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제천 지역 농장에 가서 하루 또는 이틀 동안에 봉사활동을 시행하는데 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은 하루 8시간, 그죠? 그래서 총 16시간 또는 하루 봉사활동과 번열을 한 번 하면 아마 2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헌혈 2번 정도 하면은 이 시간이 채워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12시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돼요. 요즘은 이 인성교육도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 인성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졸업 이수 조건을 바로바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올 2월에 졸업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이 봉사 시간을 미리 채워놓지 않아서 4학년 때 이걸 채워놓냐고 아주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신신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영역이 있어요. 1학년 때는 진로 설계와 상담 1, 2가 진행이 되고 이건 필수예요. 필수로 우리는 책임지도 교수라는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2번의 면담 상담을 통해 갖고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동영상 교육을 받는다던가 또 교수와 줌과 같은 실시간 통신을 활용한 화상통신을 활용한 면담 프로그램이라던가 등등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 진로 설계와 상담 과목 3, 4, 5, 6, 7, 8 이렇게 6개의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최소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돼요. 근데 이것들 부담이 적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전부 0.5학점씩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수강을 하면은 3학점을 갖다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만나기 싫다고 이거를 이제 강제로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학점 이수에
부족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교수 만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점 이수 오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수님의 추천은 가능한 한 모든 교과목을 다 이수를 하고 지도교수를 편하게 만나서 지도교수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도 상담을 하면은 대학생활도 유리하고 학점 이수하는데도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나 잘 몰랐었는데 이 독서라는 것이 참 인증제 필수 영역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도 좀 무신경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게 필수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하는 도서가 있는데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책을 읽고 독후감 4편을 써야만이 인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는 우리 세명대학교 중앙도서관, 민성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민성도서관 홈페이지에 와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는 라이브러리의 약자죠. live.세명. 세명.ac.kr이라는 홈페이지에 와서 요거 우리 꿈설계 학기 실시간 진행하는 수요일에 요거 직접 연결하는 것까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처 요거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질 않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지정 도서들이 있고 그 중에 4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세세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택 영역이에요. 선택 영역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전문가 자격증이죠. 모우스 같은 오피스 자격증 이런 거를 취득해도 되지만 여러분한테 추천한 것은 전공 자격증,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이거는 4년제 대학 졸업 인증제 자격증과 같죠. 그래서 요거를 적극 추천하겠어요. 그래서 요거 1차 합격만 해도 졸업 인증으로 참 인증, 선택 영역 인증으로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적극 추천하는 것이 이거를 취득한 사람은 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 못한 사람 중에는 1년이 지나도 졸업 후 1년이 지나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취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때나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4학년 때만 졸업 예정자 4학년 때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4학년이 되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또는 산업기사, 요거는 이제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죠. 이 산업기사는 최종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은 전공 자격증으로 선택 영역 인증이 됩니다. 또는 학부 전공 관련 전국 규모 공모전 경진대회 여러분들 아마
홍보 자료에서 봤을 텐데 써니 고라고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작년에 국민대학에서 시행한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자격증 대회에서 합격을 해도 되고, 또는 현장 실습, 3학년 이후에는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이 시행이 되는데 그 과목을 이수하거나 또는 창업 현장 실습 과목 뭐 이런 것들을 해도 선택 영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어나 이런 걸 구태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어학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자격증을 취득해도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입학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는 복수 전공을 해도 돼요. 단 공동교육과정 운영학부에서는 우리 컴퓨터학부가 바로 공동교육과정 운영학부고, 이 안에는 두 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공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를 하면 이 두 개의 전공을 동시에 이수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복수 전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선택 영역 인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목에서 하나의 전공을 하고 또는 뭐 영어나 일본어 같은 거를 복수 전공으로 이수를 한다면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세세한 거는 이건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학한 다음에 교수님들하고 또 학부 조교 선생님한테 문의해서 세세하게 지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졸업 이수학점은 총 130학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20학점씩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총 130학점을 이수하는 데는 7학기면은 가능하죠. 그죠? 대학교 4학년은 8학기 등록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130학점을 이수한 데는 7학기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조기 졸업을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조기 졸업을 해요. 이번에 교수님 지도 학생 경우에도 조기 졸업하겠다고 신청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30학점에는 교양 필수 학점, 이거는 필수가 붙었으니까 누구나 모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1학년도 신입생들은 전부 똑같은 교양 필수 학점을 들어야 되고, 교양 선택으로 12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1학년 교과목은 학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서 필수와 거의 동등한 능 갖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드는 교양 선택 위의 것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 학문 기초, 이전에는 전공 기초라고도 부르고 또는 계열 기초라고도 불렀는데, 여러분이 입학할 때 학점제에서는 학문 기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학문 기초에는 수학과 물리학 같은 그런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 학점, 전공 필수학이 1학년 1학기 때 파이썬을 듣는 것이 3학점밖에 없어요. 우리 학부에서는 전공 필수가, 그의 나머지는 전부 전공 선택 과목이어서 전공 필수와 선택의 차이는, 필수는 F학점을 받으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재수강을 해야 되지만 선택 과목은 F 학점을 받으면은 그 과목을 듣기 싫으면은 안 들어도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교양 필수와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은 F를 받으면은 다른 과목을 들어도 되지만 교양 필수는 F를 받으면은 반드시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번 1학기에 전공 필수 학점으로 7학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역사와 인간, 고등학교 때는 역사죠. 그 다음에 영어 회화, 그 다음에 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2학점, 3학점, 2학점에서 총 7학점을 듣고 그 다음에 교양 선택으로 경제 이해, 경제 과목에 2학점, 학문 기초로 기초 수학과 대학 물리학에서 6학점, 그 다음에 전공 필수로 프로그래밍의 기초라고 해서 파이썬, 파이썬 과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시에 합격을 해서 입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랑 그 3주 전에 통화를 했죠.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이 파이썬을 좀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좀 미리 드러나라 이렇게 공고를 했죠. 이번 정시에 합격을 해서 이번 정시에 등록한 사람들도 비록 우리가 한 주 남았지만 유튜브에서 파이썬 강좌를 좀 들어놓으면은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로 설계와 상담 1, 0.5학점에서 총 18.5학점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20학점을 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2학점이 남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개강하는 첫 주에 여러 교과목들을 오리엔테이션 맛보기 수업을 들어보고서는 듣고 싶은 교과목이 있으면은 일반 선택으로 한 과목을 추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학기 때는 교양 필수 학점으로 컴퓨터 실무 활용이라고 해서 오피스죠. 오피스,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 또 엑셀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2학점이고요. 사고와 표현에서 글쓰기 3학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했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글쓰기예요. 문서 작성 능력. 논리적인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독해에서 총 8학점, 그래서 15학점을 1학년 때 교양 필수를 다 듣게 되고 이것을 F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교양 선택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교양 선택이 15학점이 필요해서 그랬으니까 13학점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졸업하기 전까지 이수하면 되겠죠. 이 교양 선택 과목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학문 기초로서 대학 수학과 프로그래밍 이해. 이거는 C 언어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C 언어. 그래서 전공 학문 기초로 C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 개론 선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점에서 총 그리고 진로 설계 상담 2에서 총 17.5학점을 듣게 되고 필수로 선택하게 되고 나머지 한 과목 정도를 일반 선택으로 여러분이 수강 신청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1학기 때 1학년에서 총 40학점 정도를 이수하게 되고 35학점을 F를 안 받고 이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1학년을 마쳤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자, 컴퓨터 학부는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컴퓨터는 공동 교육 과정이에요. 전공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전공이 섞여서 진행이 된다. 공동으로 진행이 된다. 전공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학, 소프트웨어학. 좀 이름이 최신식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학부 교수님들이 논의에 의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색채를 띤 전공 교과목으로 전공명이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수 조건은 단일 전공, 이 둘 중에 하나만 나는 하나만 하고 다른 거 복수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단일 전공을 이수한 데는 74학점을 이수해야만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70학점만 이수하면 돼요. 그래서 70학점 쪽에는 컴퓨터 시스템학 35학점, 소프트웨어학 35학점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졸업할 때 두 개의 전공, 복수 전공, 컴퓨터 시스템학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이라는 두 개의 복수 전공을 가지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학과의 건축학이라던가 토목, 전자공학이라던가 영문학이라던가 일어학이라던가 경영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수 전공하고 싶다면은 단일 전공은 74학점 더 많네요. 그리고 타 전공을 복수 전공, 타 전공 복수 전공을 갖다가 얼만큼 35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총 109학점이네요. 109학점을 들어야만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코스가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이라던가 일본에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최근에 일본에서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한국 사람들을 채용을 했죠. 프로그램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고 월급은 조금만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어 전공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일본어를 전공하면서 컴퓨터를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보다는 월급을 조금 줘도 좋지만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보다 급여 조건이 더 좋으니까 일본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냐면은 매 학기 최소 12학점을 신청해야 되만 학기가 이수가 돼요. 그리고 최대 20.5학점까지 일반 과목 20학점, 그 다음에 0.5는 상담가, 진로 상담가, 설계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얘는 공짜로 0.5는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만료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손해를 봐요. 우리 학교에서는 책임지도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잘 안 만나 그러면은 그 장학금 못 받아요. 매 학기 받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50만 원을 받게 돼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돌아가면서 받는데 졸업할 때까지 아마 2번 정도 장학금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도교수 안 만나면은 이거 못 받아. 그러면 최대 100만 원 정도 손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등록금이 한 350만 원 가까이 하죠. 입학금을 뺀. 그러니까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교수 멀리 하지 마세요. 교수를 가까이 할수록 졸업하는데 훨씬 유리해요. 성적도 조금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 학기 최대 받을 수 학점이 4.5학점이에요. 그런데 4.2 이상을 받으면은 3학점을 더 신청할 수가 있어요. 즉 23학점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23.5학점까지. 그러면 조기 졸업이 가능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무리 안 해도 지금은 총 130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조기 졸업이 가능해요. 물론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등록금이 조금 비싸져요. 왜? 원래는 8학기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걸 7학기만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등록금이 조금 더 비싸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생이 되려면 성적 우수 장학금이 되려면 최소 17학점을 이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은 17학점 정도는 이수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17학점이 모자라게 이수를 하게 되면 장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적 우수 장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학사경고는 1학년 때는 15학점 이하 미만이 되면은 학사경고가 되고 고학년일 때는 17학점 미만인 학사경고를 받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수 최대 학점이 17.5학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학생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1학년 수강 신청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별도 수강 신청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양 필수 학점을 신청하면 반드시 제2수를 해야 되고 한 과목 정도의 교양 선택은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다음 주에 3월 5일까지 수강 정정 기간에 여러분들은 교양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이수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학부를 교과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정해진 명칭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명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초 역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그 학부를 졸업하면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되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의 취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자격증은 파이썬, 그 다음에 C++, C#, 자바, 웹 이런 것도 여기 웹 요거는 웹은 보통 웹에 들어가서는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업에 필요한 것들이고 기본이 되는 게 C죠. C 언어인데 C 언어가 좀 그 메모리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변수 지정하는 것이 그런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파이썬 언어예요. 최근에 해킹이라던가 또는 그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의 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공개된 무료 라이브러리가 잘 구성된 게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교과목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일주일 남았죠. 다음 주 오리엔테이션까지 하면 2주 남았는데 이 2주 동안 여러분들 유튜브에 파이썬을 쉽게 강의한 강의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수환 교수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세명대 컴퓨터 학부에 입학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새로 교수로 신임 교수로 채용되신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여기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내일 모레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꿈설기 과목에 요 사이트 소개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수업 듣기 전에 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초적인 언어들을 용어들을 공부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내용들 계속 이거 대부분 다 우리 교과목에 있어요. 이것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의 언어만 잘 알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명령어를 이것저것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이죠. 생각하는 방식,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번 강조할 거지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라도 이번 학기에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능력 있는 자가 돼갖고 가능하면은 여름방학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아마 캠프를 하나 만들려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이썬을 갖고 어떤 팀 프로젝트 같은 거는 캠프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국 경진대회 같은데 좀 참여하고 그러면 그런 경력들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공 핵심 역량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와 관련된 교과목들이에요. 재작년까지는 우리 이 교과목 컴퓨터 시스템 구조,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보통 데이터 통신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이 과목들이 정보 처리 기사 과목과 일치했었는데 작년부터 교과목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교과목으로 분류하면 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요 과목들은 주로 2학년 2학기, 3학년 1, 2학기 때 진행이 되는데 이 과목들이 아주 중요한 과목이니까 기억했다가 꼭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들도 아주 핵심 과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 소양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 여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에서 팀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를 같이 혼자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럿이서 같이 팀 프로젝트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목이고 현재는 4학년 1학기 때 구현이 될 그 과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교과 과정 속에서 3학년 2학기로 학기가 아마 변경될 예정이에요. 교수님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실무 체험이라 해서 뭐 이력서를 쓰는 방식 또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기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특강들 같은 거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들의 직접 방문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 외에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공지능, VR, AR, 빅데이터, 가상현실, 컴퓨터 보안 같은 과목들이 3학년과 4학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목들을 이번 이제 우리 컴퓨터 학부에서 수업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특강이라던가 단기 실무 특강 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같은 거를 통해서 다양한 수업 외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나간다면 여러분이 세명대학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쌓고 실력 있는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갈 것이라고 교수님은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세명대학교 컴퓨터학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더 세세한 대학 생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듣고 수요일 날 진행되는 꿈설기 학기 실시간 화상 통신에서 질문하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